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향기가 깊어질수록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킬 때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 망설이게 되는 날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않으며 스스로를 익숙한 울타리 안에 가두는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이야기는 아무도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익숙한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작은 모험입니다. 외로움은 거창한 사건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소리 없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작고 사소한 탈출, 낯선 풍경을 향한 작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다녔습니다. 매일 보는 정류장, 가끔은 버스 기사님의 얼굴조차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었던 그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에 텀블러 하나만 든 채 그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결코 갈 일이 없던 항구 근처까지 달렸습니다. 1시간 20분이 흘러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그곳은 작고 아담한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닷바람만이 조용히 불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조개 칼국수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앞 작은 평상, 그리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시는 주인 할머니. 혼자 오셨수. 저기 밖에 앉아도 괜찮아.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그리고 어깨를 간지리는 따스한 햇살이 함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꽉 채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마르기 쉽습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속에 갇힐 때 외로움은 스며듭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종점까지 가본 적 없는 버스, 늘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 들어가 본 적 없는 시장 골목.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깨뜨리는 경쾌한 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풍경을 찾아 떠나는 용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멀어서, 돈이 들어서, 괜히 무리해서라는 생각에 마음만 품은 채 떠나지 못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잠 못 이루던 밤도 편안해졌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다는 언제나 텔레비전 속 그림 같은 풍경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갑을 훌쩍 넘기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어르신은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의 적막함에 내가 왜 사는 걸까 하는 허무감이 밀려와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동해의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 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꼭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았지만 자식에게 물어물어 버스 예매 앱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숙소도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니라 멀지만 가보자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뜨끈한 매운탕을 혼자 시켜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해진 조약돌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사마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다음엔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서서히 그의 삶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풍경이 있고 말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리 떠났기에 그 보상은 더욱 값지고 클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충만한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먼저를 외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인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딸들의 요청은 부탁의 형태였지만 그 속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 끙끙 앓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딸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약을 타와서 이틀 동안 찬밥에 물을 말아 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요청에 나도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고 반찬을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바쁘다고 말했을 때 딸들은 엄마 변했네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겼습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이제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만큼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후회로 쌓일 때 그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과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에 그 꿈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렀습니다. 청춘은 고된 일터에서, 결혼 생활은 고생 속에서 묻혔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은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릴 적 그 설레는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내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드는데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찾아 듣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는 평생 못하겠구나. 다음 날 할머니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걸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오는 길,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해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서툰 솜씨로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엉망이고 박자는 틀리기 일쑤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나를 위한 결제는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입고 싶었던 옷,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예약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결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손으로 결제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뜨겁게 증명해줍니다.
망설임을 버리고 지금 바로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하십시오. 5번째 지혜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래도 다 지나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매몰되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이겨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중년에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막노동을 하던 중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그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반지하방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일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숱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찍은 겨울철 뒷모습 사진 한 장.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굵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꿋꿋하게 견뎌온 시간들이 버텨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그 지나온 시간이 나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이겨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그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그런데 다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참 잘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지혜는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일단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나와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외로움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전남 해남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 사실상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친구들과 벚꽃 축제를 꿈꿨지만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의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혼자 전국을 여행하는 다른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뒷모습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미리 사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고 조용히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 없는 고요한 시간, 식당에 혼자 앉아 여유롭게 즐기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서 나만을 위해 불어오는 듯한 바람. 그 모든 순간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구나.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방을 싸고 길을 나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행입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미룬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챙기느라 직장일 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작은 모험을 떠나고 좋아하는 풍경을 찾아가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 과감히 결제하고 지나온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훌쩍 여행 가방을 싸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향기가 깊어질수록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킬 때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 망설이게 되는 날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않으며 스스로를 익숙한 울타리 안에 가두는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이야기는 아무도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익숙한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작은 모험입니다. 외로움은 거창한 사건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소리 없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작고 사소한 탈출, 낯선 풍경을 향한 작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다녔습니다. 매일 보는 정류장, 가끔은 버스 기사님의 얼굴조차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었던 그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에 텀블러 하나만 든 채 그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결코 갈 일이 없던 항구 근처까지 달렸습니다. 1시간 20분이 흘러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그곳은 작고 아담한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닷바람만이 조용히 불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조개 칼국수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앞 작은 평상, 그리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시는 주인 할머니. 혼자 오셨수. 저기 밖에 앉아도 괜찮아.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그리고 어깨를 간지리는 따스한 햇살이 함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꽉 채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마르기 쉽습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속에 갇힐 때 외로움은 스며듭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종점까지 가본 적 없는 버스, 늘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 들어가 본 적 없는 시장 골목.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깨뜨리는 경쾌한 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풍경을 찾아 떠나는 용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멀어서, 돈이 들어서, 괜히 무리해서라는 생각에 마음만 품은 채 떠나지 못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잠 못 이루던 밤도 편안해졌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다는 언제나 텔레비전 속 그림 같은 풍경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갑을 훌쩍 넘기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어르신은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의 적막함에 내가 왜 사는 걸까 하는 허무감이 밀려와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동해의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 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꼭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았지만 자식에게 물어물어 버스 예매 앱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숙소도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니라 멀지만 가보자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뜨끈한 매운탕을 혼자 시켜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해진 조약돌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사마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다음엔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서서히 그의 삶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풍경이 있고 말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리 떠났기에 그 보상은 더욱 값지고 클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충만한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먼저를 외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인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딸들의 요청은 부탁의 형태였지만 그 속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 끙끙 앓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딸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약을 타와서 이틀 동안 찬밥에 물을 말아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요청에 나도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고 반찬을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바쁘다고 말했을 때 딸들은 엄마 변했네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겼습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이제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만큼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후회로 쌓일 때 그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과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에 그 꿈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렀습니다. 청춘은 고된 일터에서, 결혼 생활은 고생 속에서 묻혔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은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릴 적 그 설레는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내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드는데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찾아 듣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는 평생 못하겠구나. 다음날 할머니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걸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오는 길,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해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서툰 솜씨로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엉망이고 박자는 틀리기 일쑤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나를 위한 결제는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 그 찰나의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입고 싶었던 옷,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예약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결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손으로 결제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뜨겁게 증명해줍니다. 망설임을 버리고 지금 바로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하십시오. 5번째 지혜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래도 다 지나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매몰되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이겨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중년에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막노동을 하던 중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그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반지하방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일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숱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찍은 겨울철 뒷모습 사진 한 장.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다 지나왔구나. 그 한마디에 굵은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지금껏 꿋꿋하게 견뎌온 시간들이 버텨온 자기 자신이 너무나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그 지나온 시간이 나를 굳건히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은 수많은 위기와 절망을 버티고 이겨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한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해보십시오. 그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지. 그런데 다 지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가슴속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져 나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꺼내어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회복을 배웁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힘은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난날의 나를 꺼내어 그에게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데서 시작됩니다. 잘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우리 참 잘 지나왔다. 그 말이 지금의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지혜는 함께 갈 사람이 없어도 일단 여행 가방을 싸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함께해야만 여행이 의미 있다는 생각은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온전히 나와 떠나는 여행이야말로 외로움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자 인생의 가장 진한 위로가 됩니다. 전남 해남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도 멀리 살아 사실상 홀로 지내고 계셨습니다. 한때는 자식들과 단풍 여행을, 친구들과 벚꽃 축제를 꿈꿨지만 모두들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은 늘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흐르는 동안 할머니는 단 한 번의 여행도 가지 못한 채 외로움에 갇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에서 혼자 전국을 여행하는 다른 할머니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낯선 버스 정류장에 앉아 손에 지도를 들고 있던 그 뒷모습이 유독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미리 사두었던 새 배낭에 옷 몇 벌과 약을 챙겨 넣고 조용히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강릉이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첫 여행이라 두려움도 있었지만 버스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와도 대화할 필요 없는 고요한 시간, 식당에 혼자 앉아 여유롭게 즐기는 생선구이, 바닷가 산책길에서 나만을 위해 불어오는 듯한 바람. 그 모든 순간이 오롯이 자신을 위한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나도 이렇게 여행할 수 있구나.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만이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고 가방을 싸고 길을 나서는 그 모든 과정이 바로 여행입니다. 함께 갈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여행을 미룬다면 우리는 결국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족을 챙기느라, 직장일 하느라 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년에는 나 하나만 챙기면 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걷고 싶은 길, 내가 보고 싶었던 바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지금의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혼자라고 위축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이기에 더 자유롭고 더 솔직하게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가장 사랑하는 용감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외로움을 이겨내고 혼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6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작은 모험을 떠나고 좋아하는 풍경을 찾아가고 나를 먼저 챙기고 나를 위해 과감히 결제하고 지나온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훌쩍 여행 가방을 싸는 것.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중심을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날들이 외롭지 않고 혼자여도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향기가 깊어질수록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외로움의 무게가 내려앉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집을 홀로 지킬 때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있지만 함께할 사람이 없어 망설이게 되는 날들. 하지만 노년의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라는 사실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을 가지 않으며 스스로를 익숙한 울타리 안에 가두는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나 삶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6가지 이야기는 아무도 곁에 없어도 외롭지 않고 혼자 있어도 세상의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도록 잠시 귀 기울여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익숙한 버스를 타고 떠나는 작은 모험입니다. 외로움은 거창한 사건이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소리 없이 빛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주 작고 사소한 탈출, 낯선 풍경을 향한 작은 모험이 필요합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시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20년 넘게 늘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아침 운동을 다녔습니다. 매일 보는 정류장, 가끔은 버스 기사님의 얼굴조차 바뀌지 않아 친근할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날 버스에 오르려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버스는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걸까? 단 한 번도 종점까지 가본 적 없었던 그는 그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끝까지 가보자. 운동복 차림에 텀블러 하나만 든 채 그는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조금씩 낯설어지고 익숙했던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버스는 오래된 철공소 골목을 지나고 평소라면 결코 갈 일이 없던 항구 근처까지 달렸습니다. 1시간 20분이 흘러 버스는 종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보니 그곳은 작고 아담한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사람도 드물고 바닷바람만이 조용히 불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조개 칼국수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허름한 가게 앞 작은 평상, 그리고 주름진 얼굴로 환하게 웃어주시는 주인 할머니. 혼자 오셨수. 저기 밖에 앉아도 괜찮아. 그날 먹은 칼국수는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음식보다 특별했습니다. 혼자였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 따뜻한 국물, 그리고 어깨를 간지리는 따스한 햇살이 함께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볍고 충만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그냥 버스를 끝까지 탔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니 이상하게 마음이 꽉 채워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모험 하나가 굳어있던 그의 마음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내 삶에도 아직 내가 모르는 새로운 장면이 남아있구나 하는 작은 감동이었습니다. 노년은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을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삶이 더 메마르기 쉽습니다. 늘 가던 곳, 늘 보던 사람 속에 갇힐 때 외로움은 스며듭니다. 하지만 방향만 살짝 틀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종점까지 가본 적 없는 버스, 늘 지나치기만 했던 정류장, 들어가 본 적 없는 시장 골목.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낯설미, 외로움이라는 침묵을 깨뜨리는 경쾌한 소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풍경을 찾아 떠나는 용기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이는 풍경, 마음이 고요해지는 나만의 장소를 찾아가는 일. 이 단순한 행동 하나가 노년의 외로움과 허무함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멀어서, 돈이 들어서, 괜히 무리해서라는 생각에 마음만 품은 채 떠나지 못합니다. 경기도 이천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바다를 참 좋아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면 잠 못 이루던 밤도 편안해졌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보면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육아, 자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바다는 언제나 텔레비전 속 그림 같은 풍경으로만 남아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환갑을 훌쩍 넘기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으며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사느라 바빴습니다. 어르신은 하루하루 집에만 갇혀 지냈습니다. 밥맛도 없고 세상 모든 것이 무채색으로 느껴지는 날들이었죠. 특히 저녁이 되면 텅 빈 집의 적막함에
내가 왜 사는 걸까 하는 허무감이 밀려와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동해의 겨울바다 풍경이 나왔습니다. 매서운 파도와 찬 바람 속에서도 그곳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화면을 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기 한 번은 꼭 가고 싶다. 다음 날 그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았지만 자식에게 물어물어 버스 예매 앱 사용법을 배우고 직접 숙소도 찾아 예약했습니다. 멀어서 못 가가 아니라 멀지만 가보자로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겨울바람은 매서웠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작은 횟집에서 뜨끈한 매운탕을 혼자 시켜 먹고 해안도로를 걷다가 파도에 씻겨 반질반질해진 조약돌 하나를 주워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사마숙소 침대에 누웠을 때 그는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렇게 다녀온 2박 3일의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 그는 틈만 나면 지도를 펼칩니다. 이번엔 전주 한옥마을, 다음엔 남해 다랭이 마을. 그렇게 나를 위해 떠나는 여정이 반복될수록 외로움은 서서히 그의 삶에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외로움은 단지 사람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큰 위로를 주는 풍경이 있고 말없이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자연이 있습니다.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멀리 떠났기에 그 보상은 더욱 값지고 클 것입니다. 보고 싶은 풍경을 마음속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길을 나서십시오. 그 길 위에 외로움을 밀어낼 충만한 기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자식보다 나를 먼저 챙기는 용기입니다. 평생을 자식 먼저를 외치며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 말은 낯설고 심지어 이기적인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야말로 스스로를 외롭게 만드는 가장 큰 덫입니다. 이제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한 어머니는 세 딸을 모두 시집 보내고 본격적인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딸들의 일정표로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줘요. 엄마, 김치 좀 담가줄 수 있죠? 딸들의 요청은 부탁의 형태였지만 그 속에는 당연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기 몸살이 심하게 와 끙끙 앓던 날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붙잡고도 어느 딸에게도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걱정 끼치지 말자. 결국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약을 타와서 이틀 동안 찬밥에 물을 말아먹으며 버텼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 아무도 나를 먼저 챙겨주지 않는구나. 그날 이후 그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먼저 챙기겠다고. 처음엔 딸들이 당황했습니다. 아이를 봐달라는 요청에 나도 선약이 있다고 거절하고 반찬을 해달라는 말에 이번 주는 바쁘다고 말했을 때 딸들은 엄마 변했네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그는 자신을 위해 처음으로 스마트폰을 바꾸고 보고 싶었던 연극을 혼자 예매해서 즐겼습니다. 자식을 챙기는 사랑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자식을 챙기느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삶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외롭고 내가 무너지는 순간 자식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나를 온전히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웃어야 그 다음이 자식입니다. 이제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그 시간만큼 온전히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얼마나 챙겼는가? 나를 우선순위에 놓는 그 용기 있는 첫걸음이 당신을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지금이 아니면 안 될 순간에 과감히 나를 위해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음에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망설이다 놓친 것들이 마음속에 후회로 쌓일 때 그 후회는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욱 필요한 것은 과감한 선택과 지금이라는 시간에 대한 존중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한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악기를 배우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뛰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던 가정 형편에 그 꿈은 늘 마음속에만 머물렀습니다. 청춘은 고된 일터에서, 결혼 생활은 고생 속에서 묻혔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은 어느 날 동네 악기점 앞을 지나다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바이올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순간 어릴 적 그 설레는 감정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아, 나 저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내 이 나이에 무슨 바이올린이야. 손주 용돈도 줘야 하고 약값도 드는데 하며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밤새 인터넷으로 바이올린 연주를 찾아 듣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늙어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심장을 쿵 하고 울렸습니다. 지금도 안 하면 나는 평생 못하겠구나. 다음날 할머니는 다시 악기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점원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배우기 쉬운 걸로, 하지만 오래 쓸 수 있는 걸로 주세요. 악기를 품에 안고 가게를 나오는 길,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위해 결제했구나. 그날 이후 매일 서툰 솜씨로 활을 잡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엉망이고 박자는 틀리기 일쑤였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나를 위한 결제는 돈의 액수를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순간, 그 찰나에 지갑을 여는 용기, 그것이 외로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입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 입고 싶었던 옷, 배우고 싶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 예약을 확정짓는 것은 바로 당신의 결심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당신의 손으로 결제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내가 여전히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뜨겁게 증명해줍니다. 망설임을 버리고 지금 바로 당신의 오늘을 빛나게 하십시오. 다섯 번째 지혜는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며 그래도 다 지나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현재의 고독에만 매몰되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잊고 삽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수많은 고통과 파도, 죽을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이겨냈기에 지금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중년에는 사업 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막노동을 하던 중 다리를 크게 다쳤으며 그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암으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반지하방에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 한마디 할 일 없는 정막 속에서 그는 점점 외로움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먼지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숱한 세월의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막노동 일당을 받고 돌아오던 길에 찍은 겨울철 뒷모습 사진 한 장.